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특징을 가진 드문 집단의 사람들이죠. 그들의 독특한 이야기에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인구의 1%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진 20명의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슈퍼테이스터는 평균적인 사람보다 맛과 향에 더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혀에 더 많은 미래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 맛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죠. 슈퍼테이스터는 쓰거나 매운맛, 특정 맛에 더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렬하거나 불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맛을 보는 능력은 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죠.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미래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 흡연 및 특정 약물과 같은 다른 요소도 맛 민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혈통의 여성과 게이는 유럽 혈통의 남성과 게이보다 슈퍼테이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들은 높은 맛 경험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도 있는 특정 맛에 더 민감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들은 브로콜리 또는 브뤼셀 새싹과 같은 쓴맛이 지배적이고 불쾌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번 특정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움직이는 정맥을 관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꿈틀거릴 때 정맥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맥이 크고 피부 표면에 가깝고 중족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중족골이 움직일 때 정맥도 움직여서 마치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정맥은 순환기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신체 조직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다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정맥이 항상 원래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다소 불안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은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정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가지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8번 매크로 다큐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비정상적으로 큰 크기를 유발하는 드문 질환입니다. 10만 명 중 1명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그것의 가장 이상한 측면들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 손 또는 양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과성장은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문제 또는 비정상적인 체중 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뼈와 연조직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 존재할 수 있거나 어린 시절 후반에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과성장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상당히 크게 보이게 만들 수 있으며 때때로 기형이나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극도로 긴 가운데 손가락을 가진 사람을 봅니다. 어떤 경우 영향을 받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주변 부위보다 만져짐에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과적인 개업이 종종 필요하죠. 불행하게도 이 희귀한 질환에 대해 알려진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17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꼽을 가지고 태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배꼽이 튀어나오거나 아예 배꼽이 없는 독특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꼽은 태아 발달 중에 탯줄이 발달하는 태아와 태반을 연결할 때 형성됩니다. 힌두교와 같은 일부 문화에서 배꼽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고 생명과 창조의 원천으로 여겨집니다. 튀어나온 배꼽은 안쪽으로 형성된 배꼽보다 덜 흔하고 배꼽에 과도한 흉터 조직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탯줄 탈장 또는 복부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상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튀어나온 배꼽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배꼽 없이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탯줄의 변형으로 인한 것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배꼽을 가진 튀르키예의 한 남성이 있는데 이것은 충격적이게도 3.8cm 깊이라고 합니다. 이 특이한 특징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언급되기까지 했습니다. 16번 잔꼬리라고도 알려진 인간의 꼬리는 인간과 다른 포유류에서 발견되는 드문 선천적 이상입니다. 잔꼬리는 작고 종종 등 아랫부분 근처의 신생아에게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양성불기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진화 조상에서 발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을 잃은 꼬리의 잔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인간에게 꼬리가 존재하는 것은 오늘날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포유류 사이에서 공통적인 특징이죠. 영장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는 균형,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꼬리 구조는 우리의 진화 조상에서 약 2,500만 년 전에 진화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꼬리가 자연적인 선택 압력으로 인해 사라지거나 두 발로 똑바로 걷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골반 구조가 바뀌었고 이것은 꼬리를 지탱하기에 덜 적합해졌습니다. 그 결과 꼬리와 관련된 근육과 뼈는 기능을 잃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라졌습니다. 15번. 물갈퀴가 있는 발가락이나 손가락과 같이 사람들이 그들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 그렇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물갈퀴가 있는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영화에서 보는 초능력과 연관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물갈퀴가 있는 발가락과 손가락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피부나 뼈에 의해 융합된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상태로 태어날 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갈퀴가 있는 신생아는 3,000명 중 1명 정도로 희귀합니다. 융합의 정도는 피부만 융합된 부분적인 융합에서부터 뼈가 함께 융합된 융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문화와 같은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는 물갈퀴가 있는 발가락과 손가락이 영성 또는 마법과 관련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갈퀴가 있는 발가락과 손가락이 물속을 돌아다닐 수 있는 여분의 표면 때문에 더 나은 수영선수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죠. 물갈퀴가 있는 발가락과 손가락은 수영할 때 추가적인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과도한 융합 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완전히 펴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물속에서 저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갈퀴가 있는 발가락과 손가락을 가진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배우 애쉬든 커처와 음악가 C를 포함합니다. 14번. 이제 우리는 덱2 유전자를 탐구하기 위해 유전학의 세계로 뛰어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단 몇 시간의 수면만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궁금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유전적인 돌연변이는 사람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수면의 양에 영향을 미치죠.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약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하는 반면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단지 5시간 정도의 수면으로 훌륭하게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적은 수면 시간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실제로 상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느낌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신진대사를 가지고 있고 체중이 증가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인구의 약 1%가 이 유전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합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자들은 이 유전자의 유병률이 지리적 위치와 인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남극 지역과 같이 낮의 변화가 극심한 지역에서 더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13번. 피부색의 급격한 변화나 추위에 대한 민감성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레이너 증후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862년에 그의 논문에서 그 병을 처음 기술한 프랑스 의사 모리스 레이노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은 혈액을 피부로 운반하는 더 작은 동맥이 수축하는 상태이죠. 이렇게 좁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과 같은 영향을 받는 부위로의 혈류를 제한합니다. 증상은 가벼운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다양할 수 있고 추운 온도나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은 여성과 더 추운 기후에 사는 사람들에게 흔하죠. 인구의 10%까지 어떤 형태로든 증후군을 겪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신경자극의 과잉 활동이나 혈관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노 증후군은 코와 귀와 같은 몸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윗거나 말거나 치료법은 없지만 금연과 유발 요인 회피와 같은 자기관리 조치가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번. 여러분의 몸이 2세트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키메라증은 초기 발달 동안 2개의 바가 함께 융합될 때 발생합니다. 따로따로 발달하는 대신 2개의 배아는 2세트의 DNA를 가지고 한 개체로 결합됩니다. 이것은 독특한 신체적 특징과 의학적 조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수이자 모델인 테일러 밀은 20대 초반에 키메라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녀는 몸통 중간 아래로 뚜렷한 선을 가지고 있으며 몸의 한 면은 다른 면과 색깔과 질감이 약간 다릅니다. 그녀는 또한 이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드문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메라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각각의 눈에 다른 눈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세트의 DNA가 색소 침착에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한쪽 눈에 다른 색깔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키메라증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며 동물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쥐와 같은 일부 동물은
모자이크 패턴으로 알려진 두 세트의 다른 DNA의 존재를 나타내는 털 패턴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번. 회색 눈은 전체 인구 중 이 눈 색깔을 가진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회색 눈은 홍채의 색소 침착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다른 눈 색깔과 달리 빛이 홍채 내에서 산란되는 방식에 의해 발생합니다. 회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양의 멜라닌을 가지고 있지만 멜라닌의 분포는 다릅니다. 이것이 눈이 독특한 회색 눈을 갖게 하는 이유이죠. 인구의 약 3%가 회색 눈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회색 눈은 조명 조건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같은 많은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이 회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색 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민족 사이에서 혼합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중동에서 처음 목격되었고 그 후 유럽과 아시아로 퍼졌습니다. 일부 문화에서 회색 눈은 지혜와 지식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특정 지역 사회에서 그들은 초자연적인 직관의 표시로 여겨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회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신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10번. 거울손 증후군 울라르 디멜리아는 전 세계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특별한 질병입니다. 이 희귀한 증후군은 사람의 손의 구조와 모양에서 매혹적인 편차를 보여주죠. 거울손의 경우 손은 매혹적인 거울상을 보여주며 각 손은 서로에 대한 완벽한 반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관찰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문 현상이죠. 복잡성, 기원,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들은 계속해서 과학적 연구의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배적인 이론은 거울손은 배아 발생 동안 발생하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손 형성의 중요한 단계에서 섬세한 유전자 설계도의 변화는 손의 대칭적인 복제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거울손과 함께 사는 것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독특한 도전과 놀라운 경험을 동시에 수반합니다. 9번. 자신의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를 알아볼 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안면 실명 또는 전문 진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전문 진단은 인구의 약 2%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경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 구성원들의 얼굴을 인식하고 기억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인식하기 위해 눈에 띄는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착용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목소리, 걸음걸이 또는 복장과 같은 다른 신호에 의존하죠. 전문 진단은 뇌 손상, 뇌졸중 또는 뇌 발달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일 수 있으며 대부분은 물체를 인식하거나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문 진단은 시각이나 기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람의 지능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이 질환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얼굴이 아닌 정보에 대한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질환을 경험하는 일부 주목할 만한 사람들로부터는 배우 브래드 피트와 신경학자 올리버 삭스가 있습니다. 8번. 더블 속눈썹은 더 길고 풍성한 속눈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꾸밀 수 있지만 디스티치 아시스라고 알려진 유전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엇갈린 축복입니다. 이 유전적 조건은 약 100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쳐 눈꺼풀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 속눈썹을 한 줄 더 늘리게 합니다. 비록 디스티치 아시스를 가진 사람들은 독특한 속눈썹으로 알려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분의 속눈썹은 각막을 긁을 수 있어 붉어지거나 눈이 건조해지고 심한 경우 시력도 잃을 수 있습니다. 디스티치 아시스를 가진 사람들은 또한 종종 빛에 대한 민감성과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의 불편함에 대해 불평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상징적인 할리우드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녀의 유명한 아름다움에 기여한 이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2줄 이상의 속눈썹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비잔틴 황후 테오도라도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고대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분의 속눈썹을 인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7번. 고무줄처럼 피부를 늘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만화책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의 피부는 고무 같고 신축성이 있으며 하이퍼 모바일이라고 묘사됩니다. 이것은 피부를 특히 눈물, 멍, 흉터에 취약하게 만들면서 피부 탄력성을 주는 단백질인 콜라겐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인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과탄성 피부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300건 미만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보철물과 다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더 유연하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그 특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팔과 다리를 구부릴 수 있는 공연자, 탄력 있는 남자의 사례였습니다. 6번. FOP라고도 알려진 스톤맨 증후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조직을 뼈로 바꾸는 의학적인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 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건강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FOP는 신체의 치유 과정을 잘못하게 만들고 종종 근육, 힘줄, 그리고 인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뼈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동성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심하게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제자리에 얼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서 일부 사람들은 OI 또는 부수지기 쉬운 뼈 질환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OI를 가진 사람들은 뼈가 너무 약해서 종종 작은 낙상으로 인해 쉽게 부러지거나 심지어 뚜렷한 원인이 없습니다. OI는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5번. 박리 피부 증후군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하고 매혹적인 질환입니다. 피부가 물집을 내고 벗겨지면서 아래에 연한 생피부가 드러나는 유전적 장애이죠. 유전적 돌연변이가 이 질환의 원인이며 피부층을 유지하는 단백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질환의 정확한 유병률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사례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리 피부 증후군은 크게 국소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적인 박리 피부 증후군은 손과 발과 같은 신체의 특정한 부분에서만 피부의 박리가 관찰되죠. 이에 비해 일반적인 박리 피부 증후군은 몸통과 얼굴을 포함한 신체의 더 큰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4번. 여러분은 종종 마취 후 사람들이 촬영한 수많은 유튜브 비디오의 주제인 성가신 사랑니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니가 전혀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랄 수 있습니다. 사랑니의 부재는 더 작은 턱을 가졌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치아의 필요성이 적었을 수도 있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유전적인 특성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대 인류가 더 작은 턱을 우리의 부드러운 식단에 더 적합하게 발달시켰기 때문에 사랑니의 부족이 진화적인 적응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사랑니가 없는 사람의 최대 35%는 부모로부터 이 특성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전적인 행운은 아닙니다. 사랑니가 없는 개인은 통증, 붓기, 감염과 같은 치아의 성장과 발달과 관련된 증상을 여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니의 부재는 생물학의 큰 계획에서 사소한 세부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년 동안 연구자들을 매료시켜온 흥미로운 유전적인 변형입니다. 유전적인 측면 외에도 사랑니의 흥미로운 문화적, 역사적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사랑니의 발달이 일부 초기 인류의 진화의 역할을 했고 우리의 독특한 언어 능력의 발달에 기여했다고 믿습니다. 3번. 여러분은 두 손으로 글을 쓰거나 두 손으로 쉽게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이 사람은 양손잡이일 수 있습니다. 양손잡이는 같은 기술로 두 손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특성은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수년 동안 과학자들을 매료시켜왔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1%만이 진정으로 양손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양손잡이이거나 일상 업무에서 어느 정도 양손잡이를 쓸 수 있습니다. 일부 양손잡이 사람들에게는 이 기술이 진정한 장점이 될 수 있죠. 양손잡이 사람들은 종종 적응력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음악이나 스포츠같이 손재주가 필요한 활동에서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양손잡이 사람들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들 중 하나는 그들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양손잡이 사람들이 종종 뇌의 두 반구 사이에 더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양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들의 능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손잡이 사람들에 대한 역사와 대중문화의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양손잡이였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기 위해 양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유명한 양손잡이인 인물로는 베이브 루스, 알버트 아인슈타인,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2번. 심이안선은 수년 동안 의사와 연구자들을 매료시켜온 드문 신체적 특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다른 주름 대신에 하나의 주름이 손바닥 전체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인구의 5% 미만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며 남성은 3배 더 높은 비율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환 자체는 해롭진 않지만 다은 증후군과 같은 특정한 유전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같은 특정한 염색체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비교적 희귀함에도 불구하고 토니 로빈스,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는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기억력과 예술적인 능력 분야에서 특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번. 늑대인간 증후군에 대해 들어보면 불행히도 우리는 초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투압이라고도 알려진 늑대인간 증후군은 얼굴과 몸에 과도한 털이 자라는 것이 특징인 드문 질환입니다. 유전적일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조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0건의 사례만 보고되어 극히 드문 것으로 추정됩니다. 늑대인간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 귀, 팔다리를 포함하여 몸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두껍고 촘촘한 털이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곱슬거리거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보다 다른 색을 띠기 때문에 훨씬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삼투압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나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멕시코 서커스 공연자인 헤수스 추이 에이스브스를 포함하여 역사를 통틀어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 주장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믿을 수 없는 털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1900년대 초에 늑대인간으로 서커스 공연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독특한 특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